안녕하십니까, 호당입니다. 저번 시간에 미국의 2028년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도 그럼 그런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도, 그걸 통해서 앞으로를 전망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64년이) 저번 구근의 바닥이었고요. 그 앞에 1904년, 1934년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내후년이죠. 우리 구근의 입춘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4년에서 친다면 1979년, 즉 어려운 때가 79년이었고요. 그전에는 1919년이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뒤로 가본다면 2039년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김인현 3.1운동 아시죠? 그게 1919년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일본에 치하 있었지만은 일제 치하죠. 일본 제국이니까. 이때 3.1운동이 우리의 독립운동이고, 권리를 이렇게, 나라를 되찾자, 이런 운동이 진짜 들불처럼 퍼졌죠. 본격적인 저항이었죠. 근데 이 점에 대해서 하나 그 배경에는 1918년 이 무렵에 그 전해에 17년 하고요. 이때 굉장한 가뭄이 들어서 쉽게 말하면 식량 생산이 거의 절단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3.1운동의 당시에요. 물론 일본 일제 치하에 대한 반발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 우리가 식량 위기가 왔던 거죠. 그랬는데 그 식량을 어떻게 됩니까? 한국 쌀값이 일본에 비해서는 쌌어요. 그 비교 우위죠. 식량이 없는 판에 일본은 우리나라부터 식량을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물론 현지 시장에서 사서 가죠. 아마 가격도 더 줬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식량이 예를 들면 10,000원 하는데 일본이 20,000원 한다면 11,000원에도 사가겠죠. 가져가면 무조건 남죠. 일본은 그 당시 인구가 팽창하면서 이 식량 위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쌀을 가져간다. 전 이 불만이 1919년 3.1운동에 저는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팔아서 마침 한 발이 들어서 희한하게도요, 구군이 이렇게 어려운 때 또 그런 자연재해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빌미가 되죠.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한테 총 맞고 죽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때 바로 외환 부족으로 달러가 없어서 사실은 국가 부도가 됐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막아줬죠. 미국이 우리나라 지급 보증을 쳐줬습니다. 간신히 그때 막았죠. 2039년 다 같은 입한데요. 이게 60년마다 360년에서 60년마다 이렇게 진행돼 가는데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점점점 상태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사이클은 도는 거죠. 저는 이때가 2039년은 분명히 어려운 때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 어려움이 뭘로 올 거냐, 그걸 제가 단정 짓지를 못하죠. 다만 이런 때 전 남북 문제라든가 또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전쟁으로도 번질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1908년이 입하인데 1907년에 금융공황이 생겼다고 그랬죠. 1848년이 60년 전입니다. 이때 있었던 게 뭐냐면은 미국하고 멕시코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팽창주의였는데 텍사스, 굉장히 넓은 땅이죠. 사막이기도 하지만 그 땅에 누가 그걸 가지느냐, 종주권을 누가 지느냐를 가지고 미국과 멕시코가 한판 뜬 전쟁이 그게 바로 미국-멕시코 전쟁입니다. 그때 미국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연방정부의 어떤 통일된 재무부서도 없고요. 즉, 그 당시에 연방정부의 재무성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재정 집행이 안 됐겠죠. 군대도 양성 못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은 민병대들이 사실은 멕시코하고 전쟁을 해서 이렇게 싸우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다시 1968년 구정공세 2028년 제가 미국이 뭔가 유력하기로는 양적 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때가 되지 않겠는가. 해소한다는 것은 당장 진통이 따르겠죠. 그냥 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죠? 우리나라는 국군이 1904년에 시작했거든요. 이게 360년 갈 겁니다. 그래서 2264년까지 이어지는 국군이에요. 그 중에 그죠? 60년 한 번 지냈고 64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 지나가고 있고 2024년부터는 국군 제3기가 옵니다. 이 3기는 맹렬하게 팽창하고 뻗어가는 운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발전적이에요. 다만 그 발전 속에는 상당한 진통과 희생이 따른다. 그래서 그 또한 만만치 않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저 나라가 크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은 이제 성장통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은 이제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때에 왔습니다. 우리하고는 입장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죠? 우리나라 국군도 1919년에 참 어려운 때가 있었다는 거. 79년에 국가 부도 났었다는 거. 2039년에 또 한 번 지금 감히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지만 17년 뒤를 제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아무튼 여기에 가면 한 가지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일본은요, 잠깐, 우리하고 항상 우리 일본하고 비교하잖아요. 가깝게 일본은 2005년이 입춘이었습니다. 2020년이 하제였어요. 입하였어요. 일본. 지금 2022년이죠. 저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거나 그랬을 때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피해를 볼 게 별로 없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수십 년간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가난해졌고요. 거품도 없고요.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일본을 앞선다 이렇게 거의 사신대등하다 봐요. 그런데 안고 있는 거품이라든가 문제점은 일본도 문제점 투성이에요. 아무튼 글로벌 경기 위기나 경제 위기나 침체가 왔을 때 일본은 디플레에 단련이 돼 있어가지고 비교적 잘 적응하지 않겠느냐. 2020년이 일본의 사실은 가장 굴욕의 때죠. 국가 부채도 많고 급여도 20년 동안 오히려 내리면 내렸지 오른 것도 없어요. 이게 디플레죠. 일본 사람들 착하죠, 그죠? 그 안에서 견디면서 잘 살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있죠.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은요, 2001년에 WTO 가입하면서 거대한 제조 기지이자 수출 대국을 변신했죠. 중국의 바닥은 1968년이었고요. 그래서 중국이 1930년 뒤에 98년부터 이제 입추죠. 중국도요, 2028년이 바닥이거든요. 중국도 사실 지금 2022년이죠. 만만치 않다. 중국도 인구도 뭐 늘어나지 않고, 지금 뭐 일자리가 없고, 뭐 심각하죠. 저는 2028년이 미국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미국이 그런 걸 정리하면서 중국의 시련이 시작되지 않는가. 그래서 중국도 앞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이 미국을 뭐 젖히고 뭐 세계 1위에 뭐가 된다. 그대로 간다면 될 수 있겠죠. 요즘엔 그런 리포트 별로 안 나와요. 저는 뭐든지 만물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강기도 있고 상승기도 있고 이렇게 물결을 그리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황을 가지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이렇게 프로젝션 해보는 거죠. 선형대수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뭐 한계지만은 운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물결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곧장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 이것도 때가 되면 좀 쉬게 되거나 정체기가 온다. 저는 중국도 이미 정책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2022년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중국 경제가 거품이 심하다 뭐다 하지만 왜 뻥 터지지 않을까요? 중국의 관료나 그쪽 사람들도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은 아니겠죠. 나름대로는 또 그걸 견디게 만드는 힘이 있겠죠. 하지만 중국도 2028년 지나면서 1968년에요. 재미난 게 66년에 문화 대혁명이 시작됐어요. 무혁. 중국은 2026년이 되면 문혁은 아니겠지만 심각한 침체 위기가 시작된다 봅니다. 저는 바로 그 위기가 올해 우리나라는 2022년, 즉 국운의 바닥 2024년에서 2년 전인 올해부터 한국은 미국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침체가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먼저 빠졌다는 사실을 아시죠? 작년 여름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뭐 올해 들어와서 빠졌잖아요. 다른 증시들이. 왜 우리가 먼저 빠졌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먼저 빠졌으니까 빠질 게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가 먼저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빠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증시도 베어마켓 랠리다가 다시 침체되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장 심하게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얘기 마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